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공관절 수술 없이 치료하기.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대퇴골로 혈액이 가지 않아서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한쪽이 걸리면 반대쪽이 나타날 확률도 매우 큽니다. 인공관절 수술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질환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인공관절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 고관절에 있는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왜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안 되냐? 허리 이런 데는 혈관이 많아요. 무릎에도 혈관이 많아요. 근데 대퇴골은 혈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액 공급에 가장 취약한 관절이 대퇴골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 괴사라고 하는 병적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이 바로 대퇴골두인 것입니다. 허리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좀 안 돼도 괴사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퇴골은 다르다는 거죠. 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극심한 통증과 다리에 힘 빠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 중에 난 대퇴골 주변이 너무 아프다.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에 그런지 알고 허리 치료만 하세요. 그런데 허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게 되면 대퇴골두가 더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고관절 쪽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일 수도 있겠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리에 힘이 빠져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 많은 분들이 디스크 때문이라 생각해요. 또는 무릎의 관절염인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힘 빠짐을 느낀다면 꼭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아닌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스테로이드 사용이죠.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증상을 느낄 때 허리 문제라 생각해서 허리를 치료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더 심해져 버리는 거죠. 잦은 음주는 어느 정도냐? 일주일에 4회 이상, 한 번에 소주 1병 반 이상. 그러니까 꽤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간이 약한 분들은 조금만 술을 드셔도,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술을 아예 드시지도 않는데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 불량과 스트레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약한 간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조금만 손상받아도 수면과 스트레스에서 간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선천적으로 약하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현재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기는 물리치료라든가 가벼운 치료로 매우 잘 낫습니다. 문제는 2기부터예요. 자, 2기가 되면 치료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결국 3기 중후반이라든가 4기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차피 인공관절 수술할 거니까 지금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를 넘어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인공관절 수술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술만을 기다리고 있는 2기와 3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비수술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 방법이 실제 있고 양측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한쪽을 수술하면 다른 쪽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젊은 나이라고 하는 나이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만이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학으로 어떻게 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치료할 수 있을까? 특히 인공관절 수술만을 기다리고 있는 2, 3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대퇴골이 이렇게 있으면요. 대퇴골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뼈가 괴사되는 거죠. 근데 과연 뼈만 괴사될까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인대들도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를 유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뼈를 더욱 잡아당겨서 혈류 공급이 더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 풀어주면 혈류 공급이 더 잘 되게 하고 또 인대들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만들어내는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절개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줄 거냐? 그게 아니라 침은 미세하게 여기에 들어가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퇴골두 주변에 인대 강직을 풀어줄 수 있는 침, 바로 그게 도침입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2기, 3기의 대퇴골두 무혈석외 환자들의 인대 강직을 풀어서 혈류순환을 돕고 또 인대 강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 대퇴골두 무혈석외 환자분들 보시면 어느 날은 극심하게 아팠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또 극심하게 아팠다 이러거든요. 순간순간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염증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독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좋더라. 동의보감에 보면 삼두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삼두탕. 삼두탕이 뭐야? 세 개의 콩이란 말이에요. 콩두. 세 개의 콩. 자, 어떤 거? 녹두, 흑두, 서리태라고 하죠. 흑두. 그 다음에 적소두, 팥이죠. 팥. 이 세 개의 콩을 끓여가지고 사람에게 먹이면 전염병이 예방되고 염증이 줄어들더라. 동의보감에 써져 있는데 실제 써보니까 염증 효과에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삼두탕에 추가로 약재들을 넣어서 해독을 할 수 있는 처방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염증 해소에 매우 탁월하다. 자, 세 번째로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본질인 혈류순환을 좋게 해야 됩니다. 혈류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혈류순환의 대표적인 한약이 사물탕이에요. 사물탕. 한의학은 혈류순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혈액만 통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본 게 한의학이고 실제 많은 병들을 혈류순환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그 중에서도 수술만을 기다리고 있는 2기, 3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은 도침으로 강직을 해결하고 해독으로 염증을 해결하고 사물탕이라고 하는 혈류순환 약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치료 외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혈류순환이래. 혈류순환. 피가 안 가 생기는 문제예요. 자, 왜 혈류순환이 생기냐? 대퇴골두는 우리 몸에서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대퇴골두는 우리 몸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뇌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들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들이 뇌로 가야죠. 뇌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니까 뇌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부하되어 있는 뇌를 계속해서 혈액을 보내줘가지고 뇌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뇌로 몰려요. 자, 혈액이 뇌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하부로는 혈액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하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쪽으로는 혈액이 몰려서 열한 상태가 되고 아래쪽으로는 혈액이 줄어서 차가운 상태가 된다. 상열하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본질은 뭐냐면 치료의 본질은 상열을 내려주고 하한을 올려주고 상열하한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리도리 운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도리도리 하라고 해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운동은 뭐에 좋을까요? 도리도리 운동은 뇌로의 혈류순환과 척수의 순환을 도와가지고 상열증을 해결하는 좋아요. 상열증 해결되면 뇌에서 혈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아래로 많이 간다는 거죠. 대퇴골로 많이 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평소에 도리도리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도리도리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뇌로의 혈류량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물론 도리도리를 과하게 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속도로, 빠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속도로 도리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좋은 운동이죠. 발끝치기 운동. 자, 상열, 하한, 발로 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피가 오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발끝을 쳐가지고. 발끝을 쳐서 발로 피가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대퇴골로 혈류가 오게 하는 거예요. 발끝치기 운동. 발끝치기 운동 언제 좋냐?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300에서 500번 하세요. 자, 뭐 300번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3분이면 됩니다. 3분. 자,
자, 3분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불균형 중에 대표적인 하한증을 해결해서 대퇴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발끝이 하십시오. 심기혈정. 심기혈정은 뭐냐면 이 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심. 마음. 자, 마음이 가면 뭐가 따라가요? 기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혈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정이 따라간다. 핵심 뭐냐면 내가 대퇴골로 혈액을 보내고 기운을 보내고 정이라고 하는 인체의 물질들을 보내고 싶다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대퇴골에 두어라. 그러니까 도리도리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도리를 하면서 대퇴골을 생각해요. 내 대퇴골은 좋아질 수 있다. 내 대퇴골은 좋아질 거다. 발끝치기를 하면서도 어때요?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내 대퇴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대퇴골에 집중을 하면 기와 혈이 따라간다. 그게 심기혈정 이론이에요.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도리도리 운동, 발끝치기 운동할 때 마음을 대퇴골에 두어라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매일 늦게 자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고 그럼 대퇴골이 낫겠습니까? 수면을 통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개선돼야만이 대퇴골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거나 대퇴골이 아픈 분들은 몇 시에 자야 돼요? 12시 이전에 꼭 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발끝치기 운동을 하셔야죠. 자기 전에 도리도리 운동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병들은 병원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단순히 고관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순환이라고 하는 인체의 총체적 문제가 고관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로 고관절을 바꾼다고 해도 총체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서 여러 다른 질병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류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실천 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죠. 맨발 걷기. 자, 맨발로 걸으면 어때요? 발이 아프죠? 발이 아파요. 발이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발이 자극이 되면 피가 발로 올까요? 안 올까요? 혈류가 발로 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한증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아래로 오면서 대퇴골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거죠. 맨발 걷기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맨발로 걸을 것도 없고 맨발 걷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면 맨발 신발이 있어요. 맨발 걷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요. 밑창이 얇아가지고 자극이 되는 효과도 있고 이 안에 접지선이 들어있어가지고 땅과 접지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와 매우 비슷한 효능을 내는 게 맨발 신발입니다. 제로닥터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 쇼핑몰에 저희 의료진들이 같이 연구해서 맨발 신발을 올려놓았으니까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천 외에도 맨발 걷기를 꼭 해라.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맨발 신발을 꼭 신어라. 그러면 혈류 개선을 통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매우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만이 답이 아니다. 한의학적 치료도 있다.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 쭉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수술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 실천을 통해서 꼭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